공채 12기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아나운서 합격률 1위를 달성한 봄원 아나운서 아카데미 성연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나운서 지망생들의 천국인 봄원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원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인데요. 너무 예쁘죠? 네, 숨겨진 네. 속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봄날은 온다라는 의미예요. 봄날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따뜻한 이미지가. 그럼요. 예. 봄이 온다. 네. 봄이 어떤 따뜻하고 새싹이 피어나고 그렇죠. 꽃이 피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의미보다 이 봄날은 저희 아나운서 꿈나무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토록 영원하던 방송을 하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봄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날은 온다 그러면 방송하게 된다. 너무나 가슴 벅찬 순간을 꿈을 네. 이루는 순간이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거예요. 그럼 타 아카데미와 네. 봄원의 그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아나운서 교육의 뜻을 둘 때부터 어떤 타사의 모방이라든지 타사에 대한 비교를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도 역시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봄원이라는 공간은 어차피 제가 구현하고 싶은 아나운서 교육 방식을 구현해보고 또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구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은 이제 KBS 아나운서 선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지금 여기도 자문위원단으로 와 계신데 선배님들이 또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아나운서 교육의 좋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나운서로서의 꿈은 네. 언제 가지셨고 그리고 봄원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그럼요. 저도 한때 아나운서 꿈나무였잖아요. 아나운서 꿈나무였는데 대학교 때 우연히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방송에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정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 이래가면서 말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도 학교 방송 아나운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돼서 저는 아나운서가 됐는데 쉽게 됐을까요? 어렵게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계속 방송국 네. 일을 하셨다고 알고 했지만 있는데 네. 과정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는 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맛보게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고 다른 데를 찾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방송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과연 방송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말 가장 어리고 약했던 여학생이 끝까지 버텼다고 지금도 저희 선배님들이 칭찬 너무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KBS 12기 아나운서로 공채 12기로 그렇죠. 12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돼서 이제 강원도 권에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하게 됐냐면 이제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데 아나운서 지망생들 몇 명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모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조금 좀 쉬는 김에 가르쳐달라. 그래서 1명, 2명 가르치다 보니까 한 6, 7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초기에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합격을 한 거예요.
저도 막 놀랐어요. 아,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근데 어느 날 5월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면서 선생님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도 봄날이었나? 그날이 5월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하늘에서 햇살이 막 저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느낌, 네. 마치 하늘에서 저에게 아나운서 수강생들을 잘 가르쳐라. 이게 너의 길이야. 이런 계시를 내리는 것 같은 그날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평생을 바쳐보겠다. 얘네들의 꿈을 이루어줘 보겠다. 나는 비록 어렵게 됐지만 우리 친구들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면서 꿈을 한번 이루어줘보자 한 게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강산이 네. 두 분들. 너무 금세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저는 정말 20년을 낮이고 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갖춰서 방송계로 진출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20년이 어느덧 흘러서 저는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지만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지난 20년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었고 저는 그래서 이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구원이다. 하늘이 성현미 아나운서의 인생을 더 값지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 보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은 교육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성장을 하면서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처음에는 너무나 감동과 보람의 시기였다면 두 번째는 역경의 시대가 도래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저 스스로도 부족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처음에는 너무 즐거워서 가르쳤지만 부족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그 아픔의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제가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확고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석사 과정 들어가서 방송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스피치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물론 그 이후에는 박사 과정까지도 일부 도전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부모의 성장과 또 저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이제 배출생들을 이렇게 배출을 했을 텐데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한 뭐 두세 명 정도 꼽는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죠. 네. 저는 어떤 분들이 정말 얼마나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서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간 정말 열심히 하고 탁월한 학생들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꿈을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오히려 그 어린 학생들한테 배운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도 성장하고 그것들을 다시 후배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역시 전현무 아나운서죠. 전현무 네. 씨가 이게 출신인가요? 맞습니다. 저의 자랑이고 또 전현무 아나운서도 꿈을 이루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는 어떤 그 실패 극복의 산 증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누리는 저런 어떤 인기와 명성은 절대 거저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준호 아나운서. 한준호 아나운서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네. 너무 좋은 음성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바쁘다. 직장이라 너무 바쁜데 늦은 시간에 와도 되느냐. 순간 이제 고민을 했죠. 저도 집에 가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했지만 그 친구의 그 열정에 감동을 해서 그래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한번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꼭 와라 했더니 아주 늦은 한밤중에 문을 똑똑거리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때 그 눈빛이 너무 반짝거려서 정말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친구가 바로 한준호 아나운서고, 이 친구는 이제 증권가에서 일하다가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케이스예요.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은 아마 고양시 고양의 맞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고양의회. 당선인 그럼요. 신분이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그 외에도 여러 아나운서들이 이번에 그렇죠. 당선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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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수행해야 될 꼭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을 정말 뭐 다양한 재능이 필요하겠지만 4대 미션이다. 아나운서 꿈나무들은 4대 미션을 수행하면 아나운서 역량이 갖춰진다라고 룰을 만들었어요. 저희 부문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있고 룰이 있고 관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특징인데 4대 미션이 뭐냐? 첫 번째는 성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어떤 평가의 잣대로 삼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의 잣대로 삼고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 리더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실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개근을 한 친구들에게 상도 주고 또 어떤 인증서도 주고 그래서 개근을 완성했을 때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아나운서의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실성을 첫 번째로 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독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독서. 그래서 방송사라거나 방송학 개론, 또 방송 제작론, 방송 보도론, 또 아나운서와 스피치, 방송 언어의 특징 이런 책들을 필독서를 한 10권 정도 만들어서 5개월 동안 읽고 리뷰를 내게 해요. 그래서 일단 방송의 기본적인 이론이 형성되는 사람에게 어떤 실무를 가르쳤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그렇죠. 확실히 빠르고 맞습니다. 본인도 그 책들로 인해서 방송에 대한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는 걸 그렇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 방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지만 저는 될 때까지 연습해라. 될 때까지 연습해라. 너가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될 때까지 해라. 그게 바로 정답이다. 그 3분 스피치의 가장 그 두각을 나타냈던 아나운서가 박지훈 아나운서. 어떻게 하세요? 그죠? 진짜 사전조사 네. 너무나 철저하게 잘하셨네요. 그 박지훈 아나운서가 이거- 제자신가요? 그럼요. 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박지훈 아나운서는 정말 3분 스피치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KBS에 입사해서 이제 연예인들하고 스피치를 겨루는 그런 골든벨이라는 스타 골든벨이라는 네, 네, 프로그램에서 있었습니다. 네. 연예인들과 스피치를 겨루는 게임에서도 항상 이겼잖아요. 정말 근데 그 친구가 3분 스피치를 잘하게 된 것도 결국은 노력과 연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로 연습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이제 공채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부문 초창기에 방송사 공채마다 부모님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도대체 부문에는 학생이 얼마나 많길래 공채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으냐 했지만 저는 우리 지망생들에게 우리가 공채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 작은 방송사부터 분석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보강해서 또 다른 공채에 또 도전하고 이 공채가 한 달에 몇 건쯤 오픈되는지 혹시 아세요? 뭐 하나에 한 20건? 뭐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정말 잘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 1년에 두세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한 달에 10에서 한 30건, 생각보다 네, 많네요. 40건 정도 1년에는 한 200에서 300건 정도의 공채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3, 40건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채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결국은 큰 대한민국